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만 키네지올로지를 임상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9번째입니다. 오늘은 손목이랑 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어깨도 하고 팔꿈치와 전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이랑 손을 할 차례인 건데, 이 팔꿈치와 전을 하나의 기능 체계로 묶었듯이 손목과 손도 하나의 기능 체계로 묶어서 보는 게 조금 더 임상에서 사용하기가 더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손목과 손이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고 엄청 복잡해서 할 내용이 너무 많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큰 주제는 손목과 손은 어떻게 기능을 완성하는가, 어깨와 팔꿈치의 손안이 거리를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했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손목과 손에서 마지막 무언가의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글을 쓴다든지 뭐 손가락으로 뭘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마지막 기능의 완성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또 착각하기 쉬운 게, 손의 기능 하면은 손가락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중요하긴 하는데, 손의 기능이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손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깨, 팔꿈치 전환은 물론 손목의 기능도 되게 중요한 거죠. 손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손의 기능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랑 손목을 함께 묶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손의 기능 자체가 손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목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엄지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속에 뭐 그 다른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보통 얘기할 때 손목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어주는 거고, 손가락은 출력, 뭐 조작하는, 실제로 기능을 표현해내는 부위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과 손목을 하나의 기능 체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꿈치와 전환을 하나의 펑셔널 유닛으로 보듯이 똑같이 손목과 손도 하나의 펑셔널 유닛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목이 베이스가 되고, 손이 무언가를 잡거나 컨택하거나 조작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게 돼서 얘를 하나의 기능 체계로 묶어서 보게 되는 거고, 손의 기능이 좋아지려면 결국 이 손목이 이 손가락의 위치를 또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위치를 조절해주고 거기에서 버텨주느냐가 내 손가락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손의 기능이 만들어지려면은 손목과 정교한 손가락의 움직임들이 잘 협력되어야지, 코디네이션이 잘 되어야지 한다. 그래서 이거를 펑셔널 유닛 하나로 묶어서 본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손목을 구성하는 관절이랑 손을 구성하는 관절들을 먼저 알아볼 텐데, 손목을 구성하는 관절은 쉽게 우리가 손목이라면 되게 쉽게 생각하긴 한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우리가 손목을 했을 때 보면은 그림에서 여기가 엄지가 있으니까 이쪽이 라디우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울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쪽 울라 쪽으로. 보통 라디우스 쪽이 좀 좁고 울라 쪽이 조금 더 넓은 되어 있는데, 보통 손목 관절이라면은 울라는 관절을 한다 생각하잖아요. 울라는 얘 라디우스랑만 관절을 하게 된다 생각하고, 라디우스랑 여기 있는 조그만한 뼈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실은 이게 손등이라서 손바닥 면으로 돌려보면은, 손바닥 면을 돌려보면 새끼손가락 아래쪽 여기에 피지폼이라고 조그마한 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수근골이 총 8개가 있는 거고, 이 8개의 수근골이랑 8개의 수근골을 하면은, 수근골이 8개가 있으면은 두 줄이거든요. 위에 4개, 밑에 4개 있다면, 근데 밑에 4개인데 피지폼은 조금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라서 주로 이 3개, 스케포이드, 리네이트, 트리커툼, 이렇게 3가지랑 라디우스, 근데 주로 스케포이드는 리네이트죠. 이렇게 하는 거를 라디오 칼팔 조인트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근골 8가지 사이에 조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미드 카팔 조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의 관절은 라디우스와 카팔본이 만나는 조인트가 하나 있고, 카팔본들 사이에 만나는 조인트가 하나 있고, 그렇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라디오 카팔 조인트랑 미드 카팔 조인트,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주로 라디오 카팔 조인트, 미드 카팔 조인트가 따로 움직이잖아요. 라디오 카팔 조인트만 미드 카팔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함께 움직인다고 이해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조인트가 합쳐서 굴곡, 신전, 그 다음에 데베이션, 울라 데베이션, 라디알 데베이션. 우리말로 편히 요골 쪽으로, 엄지 요골 쪽으로 손이 이렇게 꺾이는 거를 라디알 데베이션이라는 거고, 척골 쪽으로 꺾이는 거를 얘가 좀 걸렸네. 척골 쪽으로 꺾이는 거를 울라 데비에이션, 측 편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이 두 관절이 굴곡, 신전 두 가지 편의를 할 때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을 구성하는 관절. 여기서는 세 번째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손을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수근골 카팔본들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5번 손가락 있으면 그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우리가 알지 못해 아직도. 수근골 미드 카팔 조인트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미드 카팔 이렇게만 봤었는데 사실은 카팔본 사이에도 다 조인트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중심이 되는 세 번째 손가락이랑 그 다음에 캡테이트랑 그 다음에 류네이트 이렇게를 약간 중심축으로 보게 되고 그걸로 손의 기능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여기 제일 밑에가 캡테이트가 있죠. 이게 수근골인 거고 메타카팔 중수골 그 다음에 지골 근위지골, 중간지골, 원위지골 이렇게 하면 손으로 보여주자고 하면은 여기 있으면은 손목이 있으면 여기 요골이 있는 거죠. 요골 약간 위에 이 정도가 카팔본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손바닥이라 얘기하는 이 손바닥 부위는 메타카팔이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 메타카팔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손바닥이 지금 여기 이 부위인 거죠. 그리고 손가락 중에서 손가락 마디가 보통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첫 번째 여기가 프록시말 팔랭지엘이고 중간이 미드 팔랭지알 그리고 마지막이 디스탈 팔랭지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손가락 뼈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뼈들이 있으면 그 뼈들 사이에는 다 관절이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쭉쭉쭉쭉 지우고 CMC 조인트, 뭐 MP 조인트, PIP 조인트, DIP 이렇게 짧게 단축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CMC는 그냥 말 그대로 다 줄인 거예요. 카포, 메타, 카팔. 카포라는 거는 카팔본이죠. 수근골이랑 중수골, 메타, 카팔본 사이의 관절. 여기가 카포, 메타, 카팔, CM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P 조인트는 메타카폴 팔랭지알, 메타카팔본이랑 팔랭지알이 만나는 여기가 우짜 MP 조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프록시말 인터팔랭지알 조인트 PIP, 여기는 DIP 디지털 팔랭지알 조인트, 인터팔랭지알 조인트. 오케이?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관절이 손에는 있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캐피테이트인 거고 근데 만약에 새끼손가락이면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손은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일단 운동 형상을 먼저 보자면 손목에서는 굴곡, 신전, 그 다음에 울라 데베이션, 라디알 데베이션, 울라 데베이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5도 옆에서 보면 거의 90도 가까이 꺾여지게 되는 거고 신전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오죠. 신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60에서 75도 굴곡이 거의 90도 가까이인데 신전이 조금 더 적게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건 능동인 거고 수동적으로 하면 거의 90도 가까이 보통은 다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할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거니까 라디알 데비에이션은 15에서 20도 울라 데비에이션은 35에서 40도 거의 울라 쪽이 2배 가까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울라 쪽으로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게 뭐냐면 라디알은 수근골이랑 조인트를 하고 관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울라는 수근골이랑 갭이 좀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울라 데베이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보통 플렉션 익스텐션 라디알 데베이션 울라 데베이션이 하면은 이
순수하게 데비에이션만, 순수하게 굴곡 신전만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손을 한번 터쳐보세요. 그럼 대부분 라디얼 데비에이션이 함께 일어나게 돼요. 이 엄지 쪽으로 당기면서 손목을 당기는 거랑 새끼 쪽으로 당기면서 신전시킨다 하면은 안 가지죠. 이쪽보다는 여기가 훨씬 편한 거고, 굴곡할 때는 울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플렉션은,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라디얼 데비에이션, 플렉션은 울라 데비에이션을 같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내가 굴곡 신전만으로 많이 일어난다면, 무슨 물건을 잡고 망치질을 한다 치면은 이렇게 잡고 데비에이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전과 데비에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게, 이걸 우리가 다트 던지기라 하는데, 손목이 있으면 이렇게 다트를 던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순수하게 굴곡 신전 혹은 순수하게 데비에이션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홀을 그리면서 물건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망치질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 기능적으로 손을 쓰려고 할 때 이 데비에이션이랑 플렉션 익스텐션이 합쳐져서 일어나야지만이 더 큰 움직임을 만들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좋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울라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라디알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라디알 쪽으로 당기는 근육은 크게 두 가지죠. ECRB, ECRL. 그러니까 익스텐소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라디알리스 롱구스. 우리말로 보면 요축 수근 신근, 장요축 수근 신근, 단요축 수근, 어쨌든 그런데 울라 쪽으로 라디알 쪽으로 신전시키는 근육은 두 개가 있는 거고, 울라 쪽으로 신전시키는 건 하나예요. 익스텐소 카피 울라리스. 얘는 익스텐소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롱구스가 있다라면 여기는 울라리스 하나밖에 없는 거고, 보통 그래서 라디알리스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테니스 엘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부분 익스텐소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가끔 롱구스, 이런 애들이 문제가 조금 잘 생깁니다. 어쨌든 손목의 기능은 순수한 움직임보다는 같이 일어났는데, 약간 커플 모션처럼 익스텐션에서는 라디얼 데비에이션, 플렉션에서는 울라 데비에이션이 같이 일어나서 좀 더 움직임을 기능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운동 형상을 보자면, 여기가 라디우스인 거죠.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목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루네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 적혀있네. 라디우스가 있고 루네이트가 있으면은, 라디우스가 오목이고 루네이트가 볼록이기 때문에 오목을 기준으로 볼록이 움직이니까 롤링이 일어나는 방향이랑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방향이 서로 왜 이러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미드 카팔 조인트에서는 루네이트랑 캐피테이트를 보자면은, 루네이트가 오목인 거고 캐피테이트가 볼록이니까 얘도 똑같이 롤링이랑 글라이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의 움직임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절이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목을 기준으로 볼록이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반대, 롤링과 글라이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데비에이션들 같은 경우에도 라디우스가 이렇게 오목인 거고 카팔본들이 볼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 카팔에서도 똑같이 여기가 오목이 되는 거고 여기가 볼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목을 기준으로 볼록을 움직이는 관계에서 롤링과 글라이딩이 반대로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갭 자체가 라디우스가 있는 여기 이쪽 갭보다 여기 갭이 훨씬 크죠. 그래서 울라 데비에이션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울라는 여기에서 이만큼 갭이 있으니까 한참을 갈 수가 있는데, 라디우스는 갭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멈추는 겁니다. 이제 손의 움직임을 보면은, 손가락은 팔랭지알 조인트들은 굴곡 신전밖에 없어요. PIP, DIP는 굴곡 신전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MP 조인트, 메타카팔이랑 팔랭지알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굴곡 신전이 있는데 외전, 내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손가락들의 굴곡 신전을 보여주는 거고, C는 외전, 얘는 내전.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손가락을 축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벌렸다가 모았다가 해보면은 대부분 세 번째 손가락은 여기 있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벌어지고 모이고, 세 번째 손가락부터 멀어지고 세 번째 손가락부터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외전, 내전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버덕션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움직이면은
세 번째 손가락이 라디알 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라디알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알아두시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을 축으로 움직이니까 얘네는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나머지 손가락들을 벌어지니까 외전.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모이면 내전. 근데 가운데 손가락은 가운데 있는 거니까 라디알 쪽으로 가면 라디알 데비에이션, 울라 쪽으로 가면은 울라 데비에이션, 라디알 데비에이션, 울라 데비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가 조금 복잡하죠. 엄지 같은 경우에는 굴곡은 이 손바닥을 따라서 엄지손가락에 접히는 걸 굴곡이라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를 신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전이라는 거죠. 근데 어브덕션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기준으로 손바닥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어브덕션, 손바닥으로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어덕션, 어브덕션, 어덕션, 굴곡, 신전. 그 다음에 오포지션이 하나 있죠. 대립. 대립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의 끝이랑 만나는 동작을 대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동작이 엄청 엄지에서는 중요하죠. 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손이 기능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손의 기능의 거의 한 50% 이상이 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 형상학. 일단 CMC 조인트. CMC 조인트는 카팔, 메타카팔 본 사이의 조인트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엄지 쪽에 조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조인트를 따로 나눠보는데, 엄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2번, 3번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CMC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고정이 되어 있고 안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번, 3번이 근위부가 고정이 잘 돼서 원위부로 뭔가 우리가 기능적인 움직임들을 더 많이 하는 거고, 4번, 5번은 근위부가 좀 더 잘 움직여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안정성, 여기는 가동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번, 5번의 CMC 조인트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굴곡도 나오고 인터널 로테이션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한 30도 가까이 굴곡 그리고 뭐 몇 도 내외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뭐냐면 손바닥이 이렇게 있다가 이 CMC 조인트가 굴곡되고 내회전 되면서 손바닥이 이렇게 오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을 편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4번, 5번 CMC 조인트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먹을 쥐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새끼손가락이나 이 손등을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 주먹을 쥐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랑 내려가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얘가 내려갈 수 있는 것 자체가 CMC 조인트가 좀 굴곡 내외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MC 조인트에서는 4번, 5번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굴곡 내외전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굴곡 내외전 움직임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기능을 해준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의 CMC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랑은 다르죠. 거기는 오목, 볼록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안장 관절이 돼요. 그래서 어브덕션, 어덕션 같은 경우에는 볼록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플렉션,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오목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록이 움직이면은 내가 어브덕션에서 바깥으로 가는 동안 롤링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 글라이딩은 반대쪽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굴곡은 롤링이 일어나는 동안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엄지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 조인트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모빌리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여기에 통증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 뭐 때나에도 통증이 있지만 이 CMC 조인트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CMC 조인트를 움직여주는데, CMC 조인트를 움직일 때 굴곡 신전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굴곡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밀라는 거고, 외전 쪽으로 하려면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억하고 내가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엄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기능이 어포지션인 거죠. 다른 손가락으로. 어포지션이 없으면 이렇게 뭔가를 잡는 동작이 거의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엄지손가락 없이 이렇게 잡는 거는 너무 뭔가 불편하고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야지만 엄지가 같이 사용되어지면 더 꽉 잘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어포지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엄지가 이 상태에서 외전이 먼저 되고 굴곡이랑 내회전이 되면서 어포지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어브덕션이 되면서 그 다음에 플렉션, 메디얼 로테이션이 되어서 어포지션 동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CP 메타카팔이랑 팔랭지알 조인트면은 여기인 거죠.
손바닥의 끝부분. 보통은 이렇게 하면 여기 위쪽일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 팔랭젤이 조금 더 밑에 있기는 해요. 이 조인트 라인 선 온 것보다 조금 더 밑에, 실제 관절 라인은 조금 더 밑에 있기는 해요. 어쨌든 여기 MCP 조인트에서는 외전, 내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팔렘 PIP나 DIP 같은 굴곡 신전만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외전, 내전이 일어나는데, MCP 조인트는 볼록을 기준으로 오목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손목에서는 보통 오목에서 볼록이 움직였다면 얘만 볼록을 기준으로 오목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브덕션이나 굴곡 신전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볼록이 있고 오목이 움직이니까 롤링이랑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롤링이랑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여기서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PIP나 DIP 같은 경우는 굴곡 신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굴곡 신전밖에 없는데 MCP는 이렇게 내전 외전이 움직이는데 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그림이 약간 위에는 이렇게 밑에는 조금 먹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MPIP나 DI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관절 모양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더라, 장부축인가? 아무튼 무슨 딱 이 목공에서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용어를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절이 딱 펴지면은 이네 둘이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외전이나 내전 측굴 같은 움직임은 잘 못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굴곡 신전만 순수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절의 모양이 약간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외전이나 내전보다는 굴곡 신전만 순수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적인 것들로 넘어가서 손목이랑 손가락이 무슨 관계냐라고 본다면, 내가 이 첫 번째 그림은 손목의 앵글, 손목의 굴곡이나 신전의 각도에 따라서 내가 그립을 할 수 있는 손가락을 쥐는 힘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굴곡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힘이 떨어지죠. 신전이 많이 돼도 힘이 떨어지는데, 가장 힘을 잘 내는 게 한 30 정도 신전되었을 때 힘을 제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내재근도 있기는 한데 주로 메인이 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다 내재근이라고 해요. 외재근이라고 해요. 외재근이 뭐냐면 인트린직, 익스트린직이 뭐냐면, 내재근은 손 안에 있는 근육을 내재근이라 하는 거고, 손가락을 움직이긴 하지만 손보다 더 멀리 바깥쪽에 있는 거를 외재근이라 하는데, 손의 움직임은 다 외재근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까지 가 있는 놈이 손가락을 굽히려고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만 가진 않죠. 여기 고무줄을 여기 묶어놓고 여기서 고무줄을 당기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당겨지겠죠. 오케이? 근데 고무줄이 당겨질 때 근육을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적당한 길이에서 힘을 내는데, 짧아지고 완전 짧아지면 이제 힘을 내기가 어려워지죠. 오케이? 그러면서 손목이 너무 굴곡돼도 힘이 잘 안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신전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은, 신전되어 있으면은 얘가 당기면서 얘가 늘어나 있죠. 얘 늘어나 있으니까 당기기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당기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잡아 당기고 있어서 얘네들이 당기는 힘이 더 약해지는 거죠. 여기 있을 때는 텐션이 없는데 여기 있을 때는 신전근들이 텐션이 생겨 있잖아요. 이 신전근의 텐션을 뚫고 오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적당히 한 30도 정도 됐을 때 근육의 길이와 장력이 제일 좋은 손목에서는, 손가락에서는 길이와 장력이 가장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도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30도 정도가 되기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을 다치거나 뭐 손가락을 다치거나 했을 때 대부분 캐스트를 하면은 손목은 약간 살짝 신전시키고 손가락들은 약간 굴곡시키, 이게 제일 기능적인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 있어야지만 그 최대한 남아있는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의 자세로 하게 돼요. 다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굴곡근들이 있죠. 플렉스 디스트럼, 프로펀더스, 슈퍼피셜, 그의 장장근, 뭐냐면이 우리말로 뭐죠? 어쨌든 플렉스 디스트럼, 프로펀더스의 근육은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근육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근육들이 이름을 했을 때 플렉서는 굽힌다는 거죠. 디스트럼은 손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이라 하면은, 얘를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은 여기까지 와 있죠.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만 힘을 주면 어떻게? 손목에 굴곡이 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굽힐 때도 손가락만 잘 굽혀지기 위해서는 이 손목을 신전시키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쓴다라고 하면, 손을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신전근,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뭐 브레비스, 여기 라디알리스로 나오는데 올라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상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인 채로 손목을 위로 올렸을 때 힘이 들어오는 근육을 찾아보고, 그렇죠. 그럼 여기 꿀룩꿀룩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여 보면은 신전할 때 탁탁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걔를 놓고 내가 주먹을 꽉 쥘 때도 얘는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막 뭔가를 잡고 할 때도 보면 자꾸 힘이 들어와요. 왜냐면 굴곡근들이 운동을 잘 하려면은 신전근이 손목의 안정성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손목이 움직일 때는 굴곡시키는 동작으로 가는 동안에도, 손가락을 굴곡시키는 동작으로 가는 동안에도 항상 신전근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전근, 특히 익스텐서 칼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ECRB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ECRB가 뭐다? 테니스 엘보의 NNIS, 테니스 엘보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근육인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굴곡하려고 하는 게 다 대부분 외제근이라서, 그 외제근의 손가락을 굴곡하면서 손목도 같이 굴곡시키기에 손목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ECRB가 계속 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잘 생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노디시스 이펙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손목을 할 때 내가 주먹을 꽉 쥔 채로 굴곡하면은 굴곡 범위가 적어져요. 그때 손목을 좀 펴면은 더 많이 가죠. 신전할 때도 손가락을 쫙 편 채로 신전하면 잘 안 되고, 굴곡했을 때가 뭔가 조금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길이들이 기니까 내가 이 정도 손목으로 움직이면은 이제 손가락에 텐션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손목이 이렇게 굴곡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신전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쭉 가면 신전근들이 늘어나면서 손가락들을 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신전을 하게 되면은 얘가 굴곡근들이 늘어나면서 손가락을 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손목 신전할 때는 손가락이 굴곡, 손목을 굴곡할 때는 손가락이 신전되는 동작이 있어서, 이게 신경계 손상이나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를 잡을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손목에 신전을 줘서 이렇게 잡는 그립을 만드는 연습들을 이 재활에서 시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손에 있어서 꼭 빼먹지 말고 알아야 할 게 손은 아치죠. 우리가 손바닥은 원래는 편편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총 3개의 아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롱기튜드널 아치가 있는데, 세로 아치라고 종 아치라고 부르죠. 이 롱기튜드널 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가락별로. 근데 그림에서는 이 가운데만 주로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아치인 거고, 이 아치들이 지골, 중수골, 수근골로 해서 지골, 중수골, 수근골로 해서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축이 아까 계속했듯이 캐피테이트 루네이트 3번 손가락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이 축인 거죠. 이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아치가 있어요. 근데 트랜스버스 아치는 2가지가 있어요. 멀리 있는 디스탈, 그리고 가까이 있는 프록시말. 그러니까 디스탈 트랜스버스 아치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아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편편했다가 이렇게 하면 오목하죠. 오목하다는 건 여기 이미 아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치가 만들어지는 움직임은 여기 MCP란다. CMC 조인트에서의 4번, 5번 CMC 조인트에서의 굴곡과 내외전이 있기 때문에 이 디스탈 트랜스버스 아치를 만들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수근골 쪽에 있는 프록시말 트랜스버스 아치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잘 움직이지 않는데, 문제는 얘가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팔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손목이 딱 편편하게 있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아치가 있기 때문에, 아치가 있다는 거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치 밑에 이 공간이. 그럼 이 공간으로 뭐가 지나면 굴곡근들의 힘줄이나 굴곡근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메디알 러브가 지나가고. 오케이? 근데 이런 아치를 우리가 카팔 터널, 프록시말 트랜스버스 아치가 카팔 터널을 만드는 거고, 그 카팔 터널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카팔 터널 신두림이란 질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2가지가 그립이랑 핀치죠.
두 가지를 나눠보자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전부를 다 써서 잡는 거예요. 내가 뭐 야구공을 잡든 망치를 일본 A 그림처럼 망치를 잡든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작은 계란이나 뭐 작은 물건을 이렇게 잡든 손가락을 다 쓰는 작을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잡는 걸 보통 그립이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엄지, 검지 혹은 엄지, 검지, 중지까지 이 정도를 가지고 뭔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힘이 세고 강하게 잡는 거고 핀치 같은 경우는 좀 더 정교하게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목과 같이 연결되죠. 쉽게 망치질을 한다 했을 때 내가 그립을 이렇게 꾹 잡았잖아요. 그립을 잡을 때도 4번, 5번은 또 CMC 조인트에서 이렇게 쪼아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가 더 작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더 꽉 잡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지 않도록 꽉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아까 봤듯이 손목에서 신전이랑 라디알 데비에이션이 같이 나고 플렉션이랑 올라 데비에이션이 같이 일어나니까 내가 망치질을 세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만 던지는 것보다 약간 이 호가 크게 그려져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힘을 세거나 큰 힘을 낼 때 쓰는 거고, 핀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 하는데, 아까 봤듯이 4번, 5번은 움직임이 크니까 뭔가 정교하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근데 2번, 3번은 고정이 되어 있댔잖아요. 그래서 손에서의 근위부가 고정되니까 원위부의 손가락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교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핀치. 마지막에 있는 제이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빼고 잡는 거죠. 흔히 뭐 훅 그립, 헬스에서도 많이 쓰죠. 훅 그립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방을 든다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훅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는 거. 이런 그립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이랑 손목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질환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트리거 핑거. 트리거 핑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 손목에 있는 근육들이 길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접으면은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사실은 내가 여기 이렇게 근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육이 접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야 할 거잖아요, 원래는. 오케이? 여기 고무줄이 이렇게 줄이 달려 있는데 고무줄이 당기는데 고무줄이 당겨지면은 얘가 이렇게 앞으로 손가락이 앞으로 나면은 당연히 고무줄이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활 모양처럼 활시처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가 활차 폴리라고 하는데 그게 손가락마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폴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힘줄이 손가락 뼈에서 멀어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 이 폴리 사이를 힘줄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리가 있고 힘줄이 지나다니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 지나다니다가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 힘줄에 약간 이렇게 종기처럼 약간 붓기나 이렇게 종기 같은 게 노드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좁은 힘줄을 지나갈 때 처음엔 잘 지나갔는데 풀리를 잘 지나갔는데 얘가 두꺼워지면 잘 못 지나가죠. 그래서 내가 펼 때는 괜찮아. 근데 접으려고 하면은 제가 걸려서 안 되다가 접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펴려고 하면은 제가 못 지나가니까 걸렸다가 접을 때도 툭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트리거 핑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트리거 핑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기 MCP에서의 문제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여기를 쭉 째서 그걸 하는 수술하기도 하는데 주로 여기 마사지만 잘해도 잘 풀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트리거 핑거라는 것도 있고 옆에 있는 거는 카팔 터널 신드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라는 리가먼트가 있는데 손목에서도 손가락에서는 풀리들이 힘줄이 붙어 있도록 해주죠. 근데 손목도 이렇게 접혔을 때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장장근에 뭐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활시처럼 나오지 않고 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얘인 거예요.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 어쨌든 이 리가먼트 안쪽이랑 그다음에 아까 봤던 우리가 근위부의 아치, 이 수근골이 만드는 아치, 이 사이에 공간이 요만큼 생겨 있는 거고 이 공간 덕분에 힘줄이 지나갈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왜 확장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확대가 안 되네요. 어쨌든 여기만큼 공간이 있는 거고 공간이 지나가는 이 흰색들이 다
플렉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플렉소 디스처럼, 플렉소 디스처럼.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게 메디안 너브, 우리 말로 정중신경. 내 카팔 터널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손끝이 저린다거나 손끝에 힘이 빠진다거나 하면서 카팔 터널 신두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고, 손과 손목을 원래 처음 계획은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진짜 30분 안쪽으로 끝내고 싶어서, 오늘도 35분 정도 걸렸는데, 어쨌든 최대한 짧게 끝내고 싶어서, 얘랑 그 다음에 손과 손목의 근육을 따로 나눴어요. 다음 주에는 손과 손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단톡방에 오셔서 단톡방에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